이런 현상이 약 한 1300만 년쯤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약 한 진짜 파도가 쩌나미가 한 150m 가까이 되는 쩌나미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흔적이 바로 이 메가트로다이트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게 뭐 덕성 펜델타예요. 덕성 펜델타 같으면은 길버트 타입 탑셋과 포셋이 있는데 길버트 타입 탑셋과 포셋이 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굉장히 복잡한 지오메트리가 나와요. 한번 재밌는 거 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덕성 펜델타는 위에 있는 고형 펜델타하고 지금 겹치고 있어요. 근데 고형 펜델타는 첫 번째 시기에 왕성하게 발달했다가 두 번째 시기에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덕성 펜델타는 두 번째 시기까지 좀 퇴적된 이런 흔적을 보이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분지 내부가 주저앉으면서 만들어졌던 이런 바운더리도 나타나고요. 가장 프록시멀 파트에서는 프록시멀 파트부터 디스탈 파트까지 보게 되면 여기 알루비얼 펜부터 해서 탑셋, 포셋, 바텀셋이 있는데 두 번째 시기 있는데 그 위에는 다시 메선 펜델타가 올라타고 있어요. 이런 상태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그렇게 안 커요. 우리가 남북으로 보게 되면은 탑셋, 포셋, 탑셋, 포셋. 남북으로도 이렇게 있고 동서로도 탑셋, 포셋이 보이고. 그러니까 어떤 팬 상태의 지오메트리가 그대로 보이는 아주 심플한 거죠. 이 프록시멀 파트에 보게 되면은 이 전부 뭐 메시브하고 머디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고 색깔도 시뻘겋고, 이건 뭔가 하면은 육상에 있는 데브리 플로우에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이쪽 좀 오게 되면은 이렇게 머디 매트릭스를 가지면서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크로스 페이딩도 보이는 것 같고 청리도 보이는 것 같고 아주 복잡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강물이 아주 물이 더티한 거예요. 홍수 나왔을 때 아주 시뻘건 강물에서 흘러내린 그런 상태. 소위 그 하이퍼 컨센트레이티드 플로우라고 하죠. 굉장히 덴시티가 큰 그런 플로우에서 이동된 것으로 보여요. 요놈이 바닷물에 딱 들어오면은, 바다에만 들어오면은 이 머드들은 다 위로 떠버려요. 위로 뜨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오면은 클린 샌드, 클린 콩글로메이트가 남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너무너무 심플하게 굽네. 그래서 얘가 물속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걸 가지고 아웃크롭에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펜델타에서 보게 되면은 탑셋이 있고 포셋이 있어요. 탑셋 내에서 또다시 뭐 네스티드 탑셋, 네스트 포셋을 찾았는데 한 5m짜리의 탑셋과 포셋, 바텀셋이 보여요. 그 다음에 이 탑셋 내에서 보게 되면 또 크로스 베딩이 보여요. 히라키, 그러니까 한 10cm짜리, 한 5m짜리,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한 100m짜리. 이런 상태의 시스템을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그 펜델타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채널 상태, 아니면 여감은 웨지 상태, 또는 뭐 로브 상태, 채널 상태, 로브 상태, 뭐 시트 상태, 아주 재밌는 그 지오메트리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태가 이제 덕성 펜델타 아주 특징적인 거죠. 우리가 탑셋을 봤을 때 탑셋에서 실제로 이런 사이클들이 콜스닝 오버도 되는 이런 사이클들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21번이죠. 21번이죠. 21번까지 21번 내가 반복되는 걸 한 80m 노드에서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보게 되면은 하부에서 실터가 퇴역되고, 그 다음에 뭐 리그나이트 들어가 있고, 바이오터베이션 돼 있고, 또 뭐 어떤, 그러니까 덴시티 언더커런트죠. 덴스한 물이 들어와가지고 쉘로만에서 어떤 터비다이트처럼 흘러가지고 노멀 리딩 보이는 거, 그 전체적으로 또 위로 가서 뭐 크로스베디 돼 있고 여감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강이 딴 데로 갔을 때 다시 이제 조금, 그러니까 리사이클 되면서 좀 파도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파도나 아니면 다시 뭐 이런 것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시 노멀을 보이다가 요 위에 가서 또 다시 이제 실트가 쌓이는 요런 사이클들이 21번이 지금 반복된 게 80m에서 확인한 거예요. 또 어떤 데서는 보면 크로스베딩이 있는데, 참, 이 마이크로 델타인데, 높이는 한 5m 가까이 되는데, 여기 이제 탑셋이 있고, 포셋이 있고, 바텀셋이 있어요. 근데 바텀셋에서는 대개 보면 이제 리그나이트라든지 실터 같은 이런 것들이 퇴적되어 있고,
여감은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여감은 앵글 오브 리포즈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각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감이 퇴적되기 시작하면 앵글이 점점 커져요. 앵글이 커지는데 머드나 샌드 아니면 리그나이트 같은 경우에 앵글이 줄어들어요. 이런 상태가 지금 반복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이 포셋 내에서도 보면은 탑셋이 있고 포셋이 있고 바텀셋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 지오메트리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이 계곡에서 요 배들을 찾았어요. 요 배들을 찾아가지고 스트라이크 딥을 쟀어요. 그 다음에 계곡의 뒤쪽에 가가지고 요거하고 바로 콜리에이션 되는 게 스트라이크 딥을 쟀어요. 이쪽은 여기는 이만큼 30m 떨어진 데서 요만큼 요걸 알면은 반경을 알 수 있죠. 이 반경을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00m 내외예요. 마이크로 델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 이게 한 1.5km, 1km 정도 되니까 한 2.5km 가까이 되는 반경 내에서 그 내부에서 200m짜리 마이크로 델타가 포장했다가 또 어떤 데는 또 저기 뭐 리브 마우스 바가청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나가고 이 사이클이 해수면 하강과 함께 해가지고 21번 반복된 걸 확인한 거죠. 굉장히 재미있어요. 어떤 데서는 보게 되면은 이 큰 두꺼운 한 6m 이상 되는 여감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앵글을 한 2, 3, 한 4, 5도를 가지면서 여기 탑셋이 나타나고, 여기 탑셋이 나타나고, 포셋이 있고, 뭐 이런 상태. 그 다음에 어떤 데서는 콜스는 이거보다 반복되고. 이건 뭔가 하면은, 이건 큰 강이고, 큰 강 내에서 바 사이에 작은 강이 흐르면서 어떤 거는 안에 가서 마이크로 델타를 만들고, 어떤 것들은 콜스는 이거보다 스티콘들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볼 때, 이거는 이제 그 트렁크 리버에 해당되는, 그 큰 강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 앵글이 한 5도, 6도 정도 되는데, 5도, 6도 정도 되는 데서 여기서 한 15도 정도 되는 여간 바디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또다시 크로스 돼 있어요. 한 30몇 도. 좀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강물이 나왔을 때 강물이 댄스 해가지고 밑에 가서 끌어주느냐, 아니면 위에서 떠가지고 그냥 남겨두기만 했느냐. 그러니까 큰 놈을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그냥 중력에서 떨어뜨렸느냐. 아니면은 이게 강물이 있는데 강물이 댄스 해가지고 이쪽으로 앵글을 가지면서 내려가면서 이런 면을 만들었느냐. 여기서 크로스 패딩을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 연구하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기 관심 있는 분들 자료 다들 난 은퇴했으니까 자료 다 드릴게. 좀 와서 또 논문 또 쓰고 싶은 분들 얘기해요. 내 자료 다 드리고 진짜 아웃크랍 가이드까지 다 줄게. 그럼 사면이에요. 경사된 포셋 내부인데 실제로는 아웃크랍은 지금 이쪽으로 지금 디핑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디핑하고 앉았는데 이 여감이 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쭉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이렇게 채널 상태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게 여감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탑셋하고 포셋, 메인 탑셋하고 포셋의 경계예요. 그런데 일부 강은 여기를 가지고 잘라 먹었어요. 우리는 요건 이제 요런 상태의 그런 뭐 탑셋, 포셋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요즘 공부를 굉장히 외국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요런 상태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여감이 잔뜩 있을 때는 이 포셋처럼 이렇게 하이 앵글에 시트 상태의 여감도 퇴적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실제로 포셋이 이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 여감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또 딴 놈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앵글을 각각의 그 로베이트한 바디가 다른 방향에서 들어오면서 어떤 스로가 크로스되는 이런 모양들을 보이게 돼요. 아주 재밌는 구조를 보이죠. 어떤 데서는 보게 되면 로버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여감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감이 여기 가면 쭉 줄어들죠. 근데 여기서 반대쪽 가게 되면은 여기로 가면서 또 줄어들어요. 여감 바디들 하늘 렌즈 상태로 쫙 접어든 거죠. 아까 그런 채널 상태로 해가지고 사면을 내려와서 끝부분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태. 요게 이제, 포셋의, 이 덕성 팬들한테 다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퇴적함, 고연 팬들하고 차이는 뭐 사실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팬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물속에 들어와서 어떤 마이크로 델타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리버 마우스 바를 만들기도 하고 요것들이 탑셋과 포셋의 경계면에 터치를 하게 되면은 채널 상태로 흐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여간 바디가 그냥 가서 퇴적되는 바람에 어떤 외지 상태로 퇴적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나고 나면은 앵글 오브 리포저가 뭐든 낮기 때문에 다시 앵글이 줄어들고 어떤 경우에서는 또 내부에서 채널 로버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는 아주 재밌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요 펜델타는 반경이 한 2.5km, 3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구석구석 한 2, 3일 하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퀀스를 아주 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랩 상태, 레보러토리 상태, 뭐 우리가 이렇게 랩에서 뭐 팬을 만들고 크로스 패딩 만들고 하는 거보다는 스케일이 한 수십 배 크지만은 실제로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는 굉장히 작은 스케일로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퇴적 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동쪽이 들렸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잉월 서브션스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업데이트되는 상태. 이런 상태의 어떤 시스템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 운동을 볼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를 눈에 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단층이 빠르게 아주 굉장히 단층의 이 옵셋이 크다는 거죠. 옵셋이 큰 걸 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아웃크랍이에요. 그 위에는 이제 이 위에는 이 역들이 크기가 틀리죠. 모양이 틀리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메산 펜델타에서 나온 거예요. 덕성 펜델타가 작은 스케일이고 나중에 메산 펜델타가 프로딩 하면서 이 덕성 펜델타까지 다 덮어버리는 상태. 이런 상태의 그런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다음에는 보이는 메산 펜델타예요. 메산 펜델타는 여기, 동산의 북쪽에서 이 메산 펜델타가 보이는데 이 메산 펜델타는 이 하부에서 쉘로우 머린, 아니면 논머린에 해당되는 것들은 폭이 한 500m도 안 나와요. 그리고 경사가 한 3도, 5도 정도 있는데 여기 사면에 들어오면 경사가 한 18도 가까이로 지금 바뀌어버려요. 실제 지금 아웃크랩에서 나오는 게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실제 앵글인 것 같아요. 이런 상태의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실제로 논마린에 해당되는 여감이에요. 여기서 빨간색의 쉐일이 퇴적되어 있고, 빨간색 머드를 많이 가지는 여감이 있는데, 요게 크기가 한 1.5m 가까이 되죠. 인버스 투 노멀을 가지면서 전형적인 데브리 플로우 퇴적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데브리 플로우가 물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좀 내일 가서도 볼 수 있지만은, 물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데브리 플로우 할 때 이 물이 아래로 들어가요. 소위 그 한마디로 수막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 밑으로 물이 들어가는 상태. 그런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물이 들어가면서 이 물이 퇴적물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이게 물이 떠버려요. 앞에서는 또 강한 시어가 작용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한 1-200m만 움직여도 이 머드가 다 빠져나가, 머드 샌더들이 다 빠져나가요. 이 빠져나간 머드들이 위에 가서 터비다이트처럼 흘러버려요. 이런 상태의 그 시퀀스가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메산 펜델타예요. 여기 한 9m 이상 되는 데브리 플로우 퇴적층인데, 우리 신영재 교수네요. 이게 신영재 교수 키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역 하나가. 실제로 일을 하다가 이게 한 개가 빠져가지고, 잠깐 담배 피러 났는데 빠져가지고, 겁먹고 도망 나와서 일을 하다가, 지도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학생 하나, 후배 하나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김성 박사로 공주대 가 있는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야, 그냥 구조할 생각하지 말고 죽었으면 신고는 안 하고, 그럴 정도까지 겁나는 지역이에요. 하여튼 대단한 놈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 데브리 플로우가 있는데,
이 데브리 플로우가 흘렀는데 이 역 하나가 이렇게 큰 거예요. 사람 사이즈고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건데 데브리 플로우가 물속에서 흐르게 되면은 이 큰 놈들은 위로도 떠지만은 옆으로도 가요. 옆으로 가가지고 데브리 플로우로 해가지고 좀 큰 역들이 랩이 자연 제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데브리 플로우가 빠른 속도로 오고 여기는 느리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시스템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메산펜델타의 특징이에요. 어떤 데서는 보면은 여기에서 여감들이 채널 상태로 흐르기도 하는데 지금 채널 상태의 여감인데 여기 요놈이 내가 그리고 난 이후에 빠져버린 거예요. 요거 맞으면 아프죠. 어쨌든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이런 데브리 플로우가 흘렀고 이게 워낙 덴시티가 크기 때문에 이 경사가 한 18도 가까이 되는데 가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끊어져 버려요. 즉 노멀 그리딩 보이면서 데브리 플로우가 흘렀는데 이게 그러니까 노멀 그리딩 터블런트 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터비트 커런트가 아니라 어떤 샌디한 데브리 플로우 상태로 흘렀다는 얘기죠. 아주 재미있는 아웃크랍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여감들이 이게 한 1.5m, 2m 가까이 되는데 이런 여감들이 어떤 채널 상태로 나타나요. 대규모 채널 상태로 해가지고 이 펜델타에서 몇 개, 한 7개인가 8개인가 덩어리가 눈에 보여요. 그 지형을 보면은 이 여감 바디가 가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여감 바디 앞에는 이런 여감이 있는데 좀 아래로 오목하고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오목 볼록한데 이게 하나의 로버인 거죠. 채널 앞에 만들어진 로버가 우리가 사이즈맥에서는 그 로버가 보이죠. 사이즈맥 해보신 분에게 로버가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아웃크랍에서 볼 수 있는 스케일의 이런 시스템입니다. 아마 이 친구가 김성근 박사인데 그때 나를 보호하러 왔던 친구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디포메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됐는데 요게 지금 현재 메산 펜델타의 중간 부분인데 여기서 요 지점에서 한 동쪽으로 한 4km, 5km 떨어진 지점에서 그 탄성보 탐사를 해보니까 이게 밀어줘가지고 4km, 5km 밖에서도 그렇게 디포메이션 된 흔적들이 사이즈맥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전체로 봐가지고 이 퇴적은 뭔가 하면은 아주 얕은, 뭐랄까, 육상은 진짜 보일까 말까 하는 상태. 이런 상태로 있는데 이 사면에서 데브리 플로우 우당탕탕 내려와가지고 어떤 채널 상태, 로버 상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내부에서 어떤 그 외지 상태로 퇴적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슬라이드 슬럼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슬라이드 슬럼프 해가지고 앞에는 그 폴딩을 시키고 뒤에서는 뭐 노멀 폴트 같은 이런 것들을 신디포션을 디포메이션을 보이는 이런 재밌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쪽에서 이 돔산 펜델타하고 만나는 지점에서는 이 하부에서 소위 그 흥해청에 해당되는 모두 위에 다시 여감이 올라타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봤던 청수로에서는 그러니까 천북여감청, 항림청, 흥해청, 다시 천북여감청, 항림청, 흥해청, 두구청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골 펜델타는 이건 또 더 작은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스트라이크 설립을 해가지고 이게 이쪽 블락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약 한 50도 정도 돌아버렸어요. 시계 방향 돌면서 이게 레프트로 레터럴 스트라이크 설립을 약 한 3km 정도 한 거예요. 이게 퇴적되는 동시에 했어요. 아마 현장 가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인데 북쪽에서는 아까 봤던 말골의 세 번째 시기에 해당되는 머드스톤 위에 돔산의 두 번째 시기에 해당되는 포스시 올라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는 스러스트로가 기반함이 올라탄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남쪽에서는 이 지금 내가 그때는 좀 박스논문 쓸 때는 50m 정도 깊이만 이렇게 아웃권에 볼 수 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시추를 해봤더니만 이 300m 하부까지
340m까지 이제 그 기반함이 짜장 3기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아까 봤듯이 최하부에서는 이렇게 강력함이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로 오버턴된 상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한 18도, 한 20도, 30도 정도 되는 퇴적층인데 이게 나중에 구조운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45도 이상 지금 경사직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봤던 그 뭐 항림층, 흥해층이라고 하는 그런 이 두꺼운 머드스톤 사이에 얇은 샌드가 끼는 이런 층들이 이 세 번째 시기에 나타나는데 가끔 가다 한 번씩 데브리 플로우가 한 번씩 흘러오기도 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아까 봤듯이 H20 같은 경우에 팔레오세의 그런 데사이트질이 암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런 그 쉘로우 머린에서 퇴적된 뭐 골뱅이 화석이라는 쉘로우 머린이 있고, 그 다음에 좀 깊은 곳에서 딥머린에서 퇴적된 머드스톤이 있는데 여기에 뭐 데브리 플로우 이렇게 그 여감들이 들어오는 상태. 요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에는 얇은 샌드만 들어오는 이런 상태죠. 자, 여기서 이제 2022년도죠. 22년도에 내가 여기서 깊어봤자 한 100m일 거야. 그러면서 계약은 한 300m를 했는데 이게 기반함이 안 나오는 거야. 12월 31일까지 가서 305m까지 들어가고 나서 더 이상 못 하겠더라. 나도 12월 말 저녁에 집에 가야지. 그래서 포기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지진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12인치짜리 해가지고 그냥 날려버렸어요. 그 커팅 시료를 봤는데 여기서 한 340m에서 기반음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보게 되면은 하부에서는 머드스톤 여감들이 계속 반복되게 나타나는데 이 상부로 올라가게 되면은 쫙 그냥 그 다음 머드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말꼬리 2죠. M2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가 M3에 해당되는 거예요. 실제 코어를 보게 되면 M3, M2에 해당되는 것들이 보이고, M1에 해당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천에 해당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 북쪽에 가게 되면은 이 하부에서는 이게 M3에 해당되는 머드스톤이에요. 근데 이 위에 이제 포셋이 올라타는데 딥은 이쪽 방향이거든요. 딥은 이쪽 방향, 크로스는 이쪽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게 백셋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급한 경사에서 물이 흐를 경우에, 좀 여감들이 흐를 경우에 아예 뒤에 가서 갖다 대박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슈퍼크리티컬 플로우에서 그 뒤로 점핑하면서 가는 그런 스탠딩 웨이브가 있거든요. 뒤로 스탠딩 웨이브가 이동하게 되면은 이런 백셋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가게 되면, 여기 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여감이 95%, 여기가 이제 머드스톤이 50% 이상이 되는 이 바운더리가 나타나는데, 요 클라스트는 요 위에 있는 여기서 나온 클라스트예요. 그래서 이 클라스트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 위치라든지, 이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걸 가지고 파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해서, 이 말골 펜델타의 히스토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3,1에 해당되는 층이 이렇게 구조운동을 받았고, 실제로 요거는 주변부고 조금 더 안쪽에서는 메인 단층에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폭 한 50m 해가지고 완전 뒤죽박죽 하나도 안 보여요. 층이 막 그쯤 수직으로 서 있고 이런데 마진에서 조금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요런 플라워 스트럭처예요. 아니면은 요런 네거티브 플라워 스트럭처죠. 이 플라워 스트럭처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고, 어떤 디포메이션도 있고, 이것도 어떤 네거티브 플라워 스트럭처. 즉, 벌어지는 상태에서 스트라이크 슬립을 했다는 거죠. 레프트 레트로 한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스테이지 M1 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쉘로 마린에서, 여기는 논 마린이고 쉘로 마린인데, 두 번째 시기에는 그냥 깊어졌고 육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좀 남아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코어에서 보게 되면은 여감이 잔뜩 쌓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에는 그냥 머드만 다 쌓인 상태. 이 상태에서 북쪽에서는 동산 펜델타가 그냥 올라타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이제 펜델타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